뭐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11월 25일에 위정교사, 그다음에 또 그 앞서서 11월 14일에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이 있고, 그다음에 곧 뭐 11월 달에 또 황운하, 특히 또 조국 대표의 또 대법원 어떤 선고까지 있을 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어떤 식으로 여야에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측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그 야당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여당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제가 민주당 패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 1심 선고에 대해서 1심은 별 뭐 영향 없다. 네. 항소심이 나면은 또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차기 대선 후보든 이재명 대표 이외에 어떤 대안론을 찾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민주당의 뭐 의원 혹은 좀 강성 지지층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1심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각종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지금 이제 선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그것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어떤 423억이나 되는 막대한 어떤 재정 부담을 야기해서 당사를 팔아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출마 여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 전체적으로 봐서도 중요한 문제라서, 저는 이런 것들이 민주당 측, 특히 이제 좌파 진영 측에 좀 어떤 균열을 불러일으키는 좀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잘 아신 것처럼 11월 달은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11월 25일에 위정교사, 그다음에 또 그 앞서서 11월 14일에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이 있고, 그다음에 곧 뭐 11월 달에 또 황운하, 특히 또 조국 대표의 또 대법원 어떤 선고까지 있을 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경기도 그 전 부지사 이화영의 항소심, 대북 송금 항소심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항소심이, 대북 송금의 항소심이 결정되면은 사실심으로 이미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미치는데, 그래서 11월은 이제 소위 말해서 선고 행진곡이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어떤 선고들이 일어나는 11월 달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미치는, 이재명 대표에 미치는 좀 데미지가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11월 달에 진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티컬한 이슈가 굉장히 많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뭐 선고가 굉장히 대여섯 개 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각종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11월에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파 전체 진영 봤을 때 조국 대표까지 이제 깜빵으로 가는 날이다. 김경수 전 지사가 그때쯤 귀국할 거라는 소식도 있던데요. 연말이라고 했으니 뭐 11월 뭐 말이나 12월 초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1심부터 본격화는 되지 않지만 서서히 이재명 대표 대안론을 찾는 그런 어떤 시기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15일, 11월 25일, 그다음에 11월 14일에는 김혜경 여사 관련된 선고가 있고, 그다음 11월 말쯤에는 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선고가 있을 것 같으니까 11월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그 부부 법카 유용의 의혹의 핵심 당사자, 그 비서 배소연 씨 있잖아요, 배모 씨. 이분이 이제 80억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도 이게 다시 좀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뭐 총소득이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80억짜리를 갖고 있냐? 이 부분이 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남자 오른팔 왼팔은 정진상, 김용이고, 여자 오른팔 왼팔은 김현지, 배소연입니다. 그리고 그 대장동에 그 이재명 대표의 큰 저수지가 있다면 옛날부터 배소연에게는 이재명의 작은 연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소연 결국은 재산이 작은 연못이다.
앵커께서 말한 그 총소득 4억이랑 이때까지 배소연 씨가 벌었던 소득이 네. 총소득이 4억인데 지금 뭐 서울과 그 경기도 네. 요소의 집이 지금 현재 뭐 평가 금액이 뭐 80억 이상이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분이 뭐 아주 뭐 부모로부터 아주 뭐 좀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딱히 그런 그다음에 것도 또 아니고, 예. 엄청나게 또 부동산이 정말 귀재라서 재테크를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것도 단기간에 부동산을 이렇게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또 이재명 대표하고의 과거 인연을 봤을 때 이 배소연 씨가 과거 이재명 변호사 실질을 사무실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만큼 인간관계가 그렇게 굉장히 좀 친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5급으로 들어가서 아무런 어떤 공식적인 어떤 일을 했다는 소리는 없고 유일하게 샌드위치 뭐 이런 것만 지금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인데 네. 또 재산이 80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작은 연못으로 의혹이 가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과거부터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참 조사가 참 늦어졌죠. 안 했죠. 예. 네. 이제서야 이제 국세청에서 네. 이제 조사의 칼을 빼고 했는데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조속히 의혹 규명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수원 광교의 상가 주택이 35억짜리 있고 잠실 아파트 28억 5천, 정릉의 아파트 8억 2,500, 분당 아파트 7억 4,500, 뭐 토탈 79억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실거래가는 이거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뭐 계좌 추적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 계좌에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도 해보겠습니다. 저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음주 사고 16일 만에 SNS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무슨 인품은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 인품 언급하는 게 쉽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그 인품이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는다. 그게 네. 본인 딸 문다혜를 저는 뭐 겨냥한 게 아닌가 좋게 해석은 하는데 네. 참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보고 참 동문서다 혹은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 화법이 없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 했지만 얼마나 그동안 SNS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딸의 음주 운전 사고 그것도 그냥 단순한 음주 운전 사고가 아니라 택시 운전사에 따르면은 그 차량 그 수리비가 거의 한 300만 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좀 충돌이 일어났고 인명 피해 사고라든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어떤 비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문다희 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참 분노를 하고 있는 게 이번 음주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본인 전 남편의 불법 취업 문제라든지 또 그렇죠. 김정숙 여사 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어떤 그 책 어떤 판매를 통해서 돈을 받는 이게 불법 정의가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이슈만 하더라도 뭐 환치기수법으로 이런 어떤 돈을 갖고 왔다는 둥 또 최근에 그 제주도와 영등포 이쪽에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불법 숙박 슈퍼 호스트라는 슈퍼호스트.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예. 정말 까도 끝이 없다. 정말 까도녀의 어떤 본질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SNS 활동을 거의 한 20일 동안 안 하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네. 화법이 본인의 어떤 정신적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도 본인이 이제 사과 표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 과거에 또 본인이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최근에 또 뇌물 의혹 수사에 이어서 뭐 부동산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품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곧 전주지검에 이제 소환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수사 좀 또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정말 아쉬운 게 예. 이재명 대표 관련된 뿐만 아니라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도 사실은 너무 늦어지거나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죠. 네. 뭐 예를 들면 과거 해수부 공무원에 있던 그런 어떤 문제라든지 또 그 기순 어부를 강제 북송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서훈이나 그 정의용 등의 안보실장 등까지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탈원전이라든지 통계 조작이라든지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지금 이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그렇죠.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특히 또 김정숙 여사 건이라든지 문다혜 씨 건 이 건도 고발이 된 게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너무 늦게 되고 있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만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좀 조사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좌파와 우파의 잣대는 좀 다른 거 아닌가, 도덕적인 잣대도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보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의혹이 이제 상당히 많고 실정법을 실제 위반하기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하기 어떠세요? 예, 예. 지금 사실 지금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를 지금 이제 대하는 거 어떻습니까? 과거 경선 때부터 대선 국면에서부터 줄리부터 수없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그냥 또 새로운 어떤 이슈를 끊임없이 지금 물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우파에서는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도 조용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의혹 제기는 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면이 참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시각에서 어떤 정치적 어떤 공세의 수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특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다혜 씨 건에 관해서는 그냥 관여한 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부를 해서는 안 된다. 네. 특히 이번에 그 음주운전 사고가 난 것이 캐스프 차량 아닙니까? 캐스퍼. 캐스퍼가 광주형 일자리 GGM에서 만든 차종으로 본인이 그것을 구입할 때 분명히 사태 이후에 본인이 이제 사제에서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들에게 그걸 공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문다혜 씨에게 정리를 하면 본인은 제네시스를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그냥 입 뚝 닫고 이런 어떤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이 진정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발언 그리고 문다혜 씨의 어떤 음주운전 사고와 더불어서 저는 사과를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문다혜 씨 관련된 얘기까지 한번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오늘 일단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 그 어제 있었던 이제 면담 내용,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야 상황, 그다음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딸 문다혜 씨에 관련된 의혹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 11월에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1월에 워낙 선고가 많이 있고 또 야당을 재편할 수도 있는 그런 대규모 선고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앞으로 또 여야 판도가 어떻게 뒤흔들릴지도 그 부분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라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예.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고 네. 뭐 내일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네.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는 뭐 그런 어떤 다이내믹을 넘어서 항상 어떤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회인 겁니다. 그런데 네. 소용돌이로 들어가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특히 당이나 정부가 어려울수록 네. 우리끼리 어떤 공격하는 것은 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의 그런 우를 네. 다시 범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일부에서는 저희 진영 내에서도 그런 탄핵 공포 마케팅을 너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